아이고 롯데야 사익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의 우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1월 19일 새벽 1시 반에 녹화를 하고 있고요. 한현희 선수의 영입 소식 이후에 굉장히 많은 후속 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후속 기사들을 위주로 오늘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또 4년 만에 체력 테스트가 진행이 됐는데 그에 대한 기사도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 한현희 선수에 대한 소식이 뭐 한 3가지 정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첫째 꼭지는 일단 한현희 선수의 좀 후속 인터뷰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좀 줄줄 소개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은 한현희 선수가 그 어제 소개해드렸던 그 구단 공식 보도자료 외에 조금 더 다른 언론들하고 이제 인터뷰를 한 다음에 나왔던 좀 더 자세한 말들, 그거를 조금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자, 일단은 계약을 하고 뭐 마이데일리와 또 인터뷰를 먼저 소개를 해드릴 텐데, 마이데일리와 연락이 닿은 한현희의 목소리는 매우 밝았다 해서 한현희 선수는 롯데와 계약이 맺게 돼서 정말 다행이고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한 마음이라면서 정말 기분이 좋다고 미소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FA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이제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여론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인식이 좋지 않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이제는 야구도 잘하고 성실한 면모를 많이 보여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이제는 책임감을 더 갖고 야구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본인도 생각을 못 했나 봐요. 이 정도로 사실 계약이 오랫동안 안 될 줄은. 근데 이 기사에서도 위에 소개했지만 일단 재작년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때 원정 숙소를 이탈해서 외부인과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 당시 이제 국가대표 자리를 내려놓은과 동시에 FA 신청을 또 1년 미루게 되었고요. 그리고 2022년을 차지하기 준비했는데 또 시즌 앞두고 발목 부상을 당하면서 또 제대로 된 시즌을 치르지 못하면서 그렇게 좀 시간을 보내게 됐는데 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어깨하고 팔꿈치 또 쉬는 기간이 되기도 했죠. 네, 그리고 사실 이게 지나고 보니까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제가 함부로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한데, 코로나19가 심각하던 시절 원정 숙소를 잇따라 외부인과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드러나서 논란이 됐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옵션에 대해서도 사실 옵션이 훨씬 더 많은 그 계약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옵션은 내가 야구를 잘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야구를 잘할 생각뿐이라면서 작년 재정이 좋지 않은 일이 힘든 일도 있었다. 하지만 모두 내 잘못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한다고 자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 모든 FA 계약은 에이전트한테 일임을 하고 한현희 선수는 계약은 전혀 이제 본인이 관리 신경은 안 쓰고 운동만 열심히 했는데 뭐 그 결과 이제 9kg를 뺀 것은 다 알 것입니다. 그래서 야구를 그만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몸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었다. 신인 때만큼은 아니더라도 홀드왕 타이틀을 얻었을 때로 돌아가려고 노력했다. 겨울에 힘들어야지 더 좋은 시즌을 보낼 수 있다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참 우여곡절과 마음고생 끝에 또 고향팀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프로무대에서는 히어로즈 유니폼만 입었지만은 어릴 때부터 롯데 야구를 보면서 자랐다. 팬분들의 열성적인 응원이 많이 설렌다면서 예전에는 현이야 네가 나가면 경기에서 이긴다 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 롯데에서도 그 소리를 듣고 싶고 매경기 최선을 다하자는 생각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와 통화를 했는데 울컥울컥 하시는 것 같았다.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면서 키움 팬들에게는 정말 감사한 일이다. 하지만 키움은 이제 적으로 만나게 됐다. 키움과 경기를 할 때면 더 열심히 잘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각오를 밝혔습니다. 사실 정말 그 절시부심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정말 많았을 거예요. 일단 결혼도 했고 또 고향팀으로 오게 되면서 분명히 뭐 아버지와도 통화를 했다고 하지만 또 부모님과 또 그런 저런 얘기도 많았을 거고 사실 무엇보다 앞에 그 여론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인식이 좋지 않구나라는 것을 느꼈다는 게 되게 큰 것 같아요. 사실 선수 본인은 그렇게 인식을 못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사실 다 주변에 야구인들밖에 없고 하니까 직접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질 않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 큰 반성을 했다는 거 굉장히 뭐랄까 절치부심의 그런 에너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한현희 선수가 이제 포크볼을 지난 시즌부터 조금씩 던지기 시작을 했는데 유강남 선수가 우리 팀에 또 오면 사실 유강남 선수가 뭐 블로킹, 프레이밍 이쪽으로는 굉장히 또 좋은 선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현희 선수의 포크볼을 조금 더 자신감 있게 구사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됐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어가지고 요거는 이제 스포탈 코리아 라는 이제 기사인데요. 언론의 기사인데
일단 조금 이어가지고 얘기를 하자면은, 일단 옵션 부분에 대한 얘기가 이 그 기사에서 조금 더 있어요. 그래서 옵션이 많다고 아쉬울 것은 없다. 옵션을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잘해야 하고 더 좋은 성적을 거둬야 한다고 생각한다. 옵트아웃도 성민규 단장님이 배려를 해주신 부분이다. 내가 잘해야지 옵트아웃도 가능하다. 이렇게 배려를 해주신 것에 대한 보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매년 열심히 잘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 사실 플러스 2년 옵트아웃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실 뭐 오피셜하게 나온 건 없긴 한데, 야구 커뮤니티 같은 데를 제가 좀 살펴보니까 그 플러스 2년이 이제 연봉 15억 옵션이 것 같다라는 그런 여론이 많으시더라고요. 뭐 확실하진 않습니다만은 뭐 카더라 통신이 그렇습니다. 예. 근데 뭐 마지막 년에 이제 15억 옵션 연봉 옵션이면 사실 거의 있으나 마나한 옵션이죠. 그게 사실이라면은 다음 FA가 됐을 때 B등급인데 그럼 보상금이 30억이죠. 예. 뭐 딴 데 가지 말라는 그런 옵션인데 사실 뭐 정확하진 않으니까 그렇지만 일단은 뭐 우리 팀 입장에서는 그 뭐 옵트아웃을 하고 뭐 떠나도 한현희 선수가 네 그러면은 뭐 그 카더라에 의하면은 만약에 옵션을 달성하고 옵트아웃 3년차에 하면은 3년 동안 25억에 한현희 선수를 쓴 게 되는데 뭐 그러고 옵트아웃을 해도 나쁠 건 전혀 없죠. 이제 옵션을 채웠다면 제 생각에는 옵션이 뭘까? 아마 이닝 옵션이지 않을까라는 전 생각을 해요. 네 이닝 옵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한현희 선수한테 기대하는 이닝은 모르겠어요. 적어도 규정 이닝 이상은 기대를 하지 않을까 싶고 그 부분이 우리 팀이 제일 필요하고 그래서 150이닝 정도가 이닝 옵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뭐 그거보다 조금 작을 수도 있는데 사실 한현희 선수가 건강하고 큰 그런 문제가 없다면은 150이닝 정도는 충분히 던져줄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승패, 평균 자책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150이닝을 돌아준다는 거는 어느 정도의 성적을 냈기 때문에 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결혼을 하면서 제가 어제 뭐 우스갯소리로 네, 뭐 시댁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된다. 이제 아내분 입장에서 그런 얘기도 했는데, 그에 대해서도, 이제 동기부여에 대해서도, 한현희 선수가 내가 그전엔 정말 철부지 같은 스타일이었다. 이게 제가 그 사진을, 앞에 이 기사 사진에 이 키움 시절 사진을 보니까 철부지 같죠? 네, 이게 확실히 이게 보니까 살도 많이 뺀 게 이렇게 보이고, 한현희 선수의 이런 뭐 얼굴빛이나 표정이나 이런 것들에서 확실히 술 끄는 것도 티가 나고, 뭔가 철부지에서 가장 이런 느낌이 딱 들죠 사진에서도. 그래서 정말 좀 우리가 믿어봐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는 책임이 막중하다. 가정이 생겨서 든든하기도 하고 책임감 있게 야구를 해야겠다는 생각도 있다. 야구 선수는 야구도 당연히 잘해야 하고 사생활도 지금까지는 말썽이 많이 피었지만 이제는 책임감 있게 관리를 잘하겠다라고 달라진 모습을 또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옵트아웃 얘기는 요 기사였네요. 여기서는 오센 기사였고 이어지는 유강남 선수와의 시너지에 대해서는 일단은 한현희 선수가 지난 시즌의 구종을 좀 분석을 해보면은 데이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보면은 직구가 60.9%, 슬라이더가 22.9%, 커브가 0.1%, 체인지업이 9.8%, 스플리터가 4.1%, 싱커가 2.2%. 그러니까 거의 사실 직구, 슬라이더, 체인지업, 스플리터 뭐 이 정도의 구사를 네, 보였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스플리터 4.1 그러니까 포크볼이죠 4.1이 이게 숫자는 작지만 조금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이 기사에 따르면은 지난해 송신용 코치로부터 제대로 가르침을 받고 포크볼을 장착을 했다고 해요. 2018년 시즌에 잠깐 스스로 익혀가지고 잠깐 구사해봤지만 작년부터 제대로 이제 써봤다고 하고 후반기에는 포크볼을 종종 활용해서 시즌 구사율 4.1% 기록했다고 하는데 이게 시즌 구사율은 낮지만은 시즌 중반부터 이제 던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을 제법 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재미있는 것이 한현희 선수의 포크볼의 그런 스탯이 되겠는데요. 일단은 포크볼의 구종 가치를 한번 보면은 네 일단 한현희 선수의 구종 가치는 직구가 지난 시즌 기준으로 0.61 아니지 여기 있네요. 구종 가치가 직구가 5.0 슬라이더가 2.6 커브가 마이너스 0.6 체인지업이 마이너스 2.0 스플리터가 1.4 양수 값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막 던지기 시작한 구종인데 구종 가치가 그래도 양수 값을 나타내는 건 이상적이고 그리고 다른 수치를 왔을 때 다른 수치 포크볼 피안타율은 1할 오픈 팔리 POPS는 0.308로서 구사하는 구종들 중에서 가장 낮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표본이 그렇게 많진 않겠지만
사실 POPS가 이렇게 낮은 건 충분히 경쟁력이 있었다는 의미가 될 거예요. 물론 구사율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타자들이 사실 한현희 선수 하면 거의 포신과 슬라이더만 노렸을 거기 때문에 포크볼이 들어서 대처가 안 된 것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이렇게 섞어서 던졌을 때 분명히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한현희 선수가 오랜 시간 동안 포심과 슬라이더 투피치 위주의 피칭을 주로 했단 말이죠. 물론 체인지업도 뭐 꾸준하게 한 뭐 7, 8% 정도 던지긴 했지만 거의 비중을 보면은 직구가 거의 뭐 50에서 60% 정도, 슬라이더가 30에서 40% 정도, 나머지 한 7에 10%가 이제 체인지업과 기타 구 정도로 섞어서 던진 것을 숫자로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사실 또 사이드암 투수의 숙명이 떨어지는 공을 떨어지는 변화구로 장착을 해야지 좌타자 승부가 되고 이런 게 항상 있잖아요. 그래서 체인지업에 이어가지고 포크볼도 항상 이 장착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포크볼을 지난 시즌 후반기에 조금 던지면서 약간의 그런 성과를 거두었고 그리고 우리 팀이 오면서 좋아진 거는 일단 그 롯데 자이언츠의 포크볼 구사율이 유일하게 두 자릿수 12.7%라고 합니다. 리그 팀들 중에서. 그래서 일단은 포크볼에 대해서 그 한현희 선수가 좀 더 많이 공부를 하고 좀 더 많이 그 코칭을 받고 동료들한테도 많은 조언을 듣고 연습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열렸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뭐 포크볼이 잘 되는 선수가 우리 팀 워낙에 많기 때문에 물론 이제 오버핸드 사이드암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포크볼은 같은 포크볼이니까 좀 더 그 갈고 닦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유강남 선수가 합류를 하면서 뭐 유강남 선수의 블로킹 프레이밍 이런 거는 뭐 다들 너무나 좋은 선수인 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팀의 가장 큰 어려움이 그거였잖아요. 포크볼을 많이 던지고 포크볼을 주무기인 투수가 상당히 많은데 포수진의 이런 블로킹이 좀 약하다 보니까 사실 폭투도 진짜 많고 물론 많이 줄여 나가긴 했지만 그런 불안감이 항상 있었거든요. 네, 항상 있었는데 유광남 선수가 오면서 사실 한현희 선수가 사실 또 볼끝이 좋은 선수인데 유광남 선수의 프레이밍과 또 좋은 그런 시너지를 낼 수도 있고 또 유광남 선수의 좋은 블로킹 능력을 믿고 또 포크볼 이렇게 떨어뜨리는 공을 많이 던져가지고 좀 더 상대 타자들한테 다양한 패턴으로 승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열렸다고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유광남 선수의 영입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물론 뭐 공격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뭐 도루저지는 물론 유광남 선수가 좀 많이 아쉬움이 있지만 적어도 블로킹, 플레이밍 그 다음에 뭐 정확한 수치로 얘기는 할 수 없지만 투수리드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선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팀 투수진이 가지고 있던 좀 어려움들을 이 유광남이라는 좋은 포수가 굉장히 많은 부분에 해결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참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유광남 선수의 합류가. 네. 그리고 사실 강민호 선수가 떠나고 나서 우리 팀이 참 야구 보면서 그래 힘들었던 부분들을 아마 유광남 선수가 굉장히 많이 그 치유를 해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벌써 좀 경기를 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한현희 선수를 잘 데리고 왔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기사로 넘어갈 텐데 다음 기사는 이제 요거예요. 그 체력 테스트 얘기인데 보면은 왼쪽에 유강남 선수가 뛰고 있고 노진혁 선수가 뛰고 있는데 놀랍게도 유강남, 노진혁, 지시한 선수가 같이 뛰었다고 합니다. 그 50m 달리기 같이 했다고 하는데 이 셋 중에서 유강남 선수가 제일 빨리 들어왔다고 합니다. 네. 근데 반대로 말하면 노진혁 선수가 그렇게 느리단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근데 유강남 선수가 지금 보면은 살을 많이 뺀 느낌이죠. 노진혁 선수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나 보여요. 네, 물론 노진혁 선수도 몸이 많이 좋아졌지만 좀 신기한 사진인데 일단은 그 바로 옆에 아시아드 보조 경기장에서 사실 여기가 진짜 친숙한 곳이거든요. 사직동 사람들한테는. 저도 이제 중학생 정도 때 동네에서 이제 운동한다고 막 달리기 하고 뭐 걷기 운동하고 이렇게 많이 하고 사실 주민분들이 저기서 진짜 이런 걷기 운동이나 이런 거 진짜 많이 하시는 굉장히 이 사직동 주민들은 상당히 친숙한 공간인데 저기서 체력 테스트를 했다고 하니까 되게 좀 반갑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날이 이제 체력 테스트에서는 1군 퓨처스 팀 선수단과 신인 및 이적 선수들이 참가해서 모두 다 이제 체력 테스트를 했다고 하고 뭐 유광근, 노진혁 선수는 물론 김상수, 윤명준, 신정락 선수 등도 이제 참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날 그 체력 테스트 내용은 투수조는 400m 트랙 10바퀴를 도는 오래 달리기 4000m죠. 그리고 야수조는 50m 단거리 달리기와 셔틀런으로 체력을 검증받았다고 합니다. 투수조가 사실 이 4000m 달리기다 보니까 많은 시선이 쏠렸는데
일단 나균원 선수는 한 번 뛰고 나면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서 네, 굉장히 힘들어했다고 하고, 신인 김기준 선수는 체력 테스트를 위해서 전날 컨디션 관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전날 훈련 강도를 낮춰야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한 동기들도 있을 정도였다고 정말 이 체력 테스트의 힘듦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또 배영수 코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늘 투수들이 체력을 기를 필요가 있다고 강조를 해왔고, 롯데 투수들이 4월, 5월까지는 잘 던졌다. 하지만 여름쯤 체력이 떨어지는 모습이 역력해 보였다면서 긴 시즌 꾸준히 잘하도록 체력을 갖추는 게 우선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배영수 코치한테 이런 모습 때문에 우리가 많은 기대를 걸고 있죠. 이 팀은 연습을 안 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체력 연습을 안 해, 훈련을 안 해. 그러니까 다 퍼진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초적으로 결국은 러닝이거든요. 특히 투수는 결국 러닝이 기본이기 때문에 이런 기초 체력 훈련이 참 사실 프로한테 이런 것까지 시킨다는 게 상당히 민망한 일인데, 어쩌겠어요. 그게 지금까지 안 됐는데 시켜야지. 예. 그리고 또 뒤에 쭉 보면은 투수조 체력 테스트 1위는 최준용 선수가 차지했다고 해요. 역시 이 워크의식으로는 정말 뭐 최고의 선수인 최준용 선수가 체력 테스트 1위를 했다고 하고, 최준용 선수는 이민석 선수가 준용이 형을 2바퀴 차이로 제치고 1등을 할 것이라고 도발해서 자극이 됐다. 배 코치님께서도 준용아 기대하고 있다고 하셔가지고 더 열심히 달리게 됐다고 얘기를 했고, 박세웅 선수는 예전이었다면 숨도 쉬지 않고 더 잘 뛰었을 텐데 그래도 통과했다는데 의미를 두겠다면서 배 코치님께서는 선수들의 개개인의 루틴을 이해해 주시고 체력적으로 잘 준비시켜 주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까지 또 얘기가 있었고, 또 옆에 기사를 한 번 더 보면은 일단 전원 통과를 했다고 해요. 나고자 없이 통과를 했다고 하고, 또 배영수 코치의 코멘트를 좀 더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일단 노준혁 선수 사진이 있는데 굉장히 네, 강렬한 그런 모습이죠. 예, 굉장히 강렬한 모습이고, 박세현 선수 뛰는 모습도 상당히 인상 깊죠. 네, 이 표정이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그런 게 있는데, 배영수 코치는 또 한 멘트가 어딨노? 여기 있네요. 팬들에게 바뀐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체력 테스트를 통해서 선수들이 비시즌에 스스로 다잡으면서 긍정적인 긴장도 하고, 캠프를 가기 전에 전원이 모여가지고 얼굴도 보고 화합할 기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 좀 더 이어진 소식 보면은 네, 이 또 열심히 뛰고, 구승민 선수일까요? 이것만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완전히 뻗은 모습을 또 이렇게 감상을 할 수가 있고, 또 유강난 노준혁 선수가 또 전력 질주하는 모습, 이런 것도 재밌게 볼 수가 있고, 이 체력장 1등에 빛나는 최준용 선수의 이 역주 모습, 이런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부산 이 차익동 날씨가 오늘 제법 추웠는데 최준용 선수 이렇게 반파이티 한 장만 입고, 긴 파이티 한 장만 입고 또 열심히 달리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황성빈 선수가 또 이 T 코스 셔틀런 하는 모습인데, 이 별명답게 소위 이제 얄라뽕따의 모습이죠. 예, 약간 그 무에타이를 하는 듯한 느낌의 그런 포즈를 또 네, 연출이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일단은 뭐 체력이 중요하니까 열심히 해야 되고요. 그리고 유광남 선수의 체력 테스트에 대해서 2012년에 체력 테스트를 한 뒤에 처음인 것 같다면서, 당시에는 야수도 장거리 런닝이 반드시 해야 해서 더욱더 힘들었던 것 같다. 모처력 체력 테스트를 하니까 이게 뭐라고 긴장되더라면서 껄껄 웃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팀 문화를 익히는데 집중하고 있다. 모두 따뜻하게 반겨주셔가지고 적음의 어려움은 없다. 나만 잘하면 될 것 같다면서 의지를 다졌다고 합니다. 롯데 박흥식 수석 코치는 프로 선수들에게 체력 테스트는 사실 말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긴장의 끝이 놓지 않고 비활동 기간을 충실히 보내라는 의미에서 체력 테스트를 했다. 모처럼 1, 2군 선수단이 한 자리에 모이니까 얼굴도 보고 좋다. 선수들은 준비를 잘한 것 같아가지고 스프링 캠프 최종 명단을 짜는데 코치들이 머리가 많이 아플 것이라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박흥식 수석 코치의 이 말이 진짜 뼈가 있어요. 프로 선수들한테 체력 테스트는 사실 말도 안 된다. 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이 팀에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상황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는지를 또 반증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이 지금이라도 굉장히 대폭 개선을 하고 정상적으로 굴러간다는 건 대단히 뭐 다행스러운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은 이 정도로 소식을 인사드리고, 아마 이제 스프링 캠프를 앞두고 이제 설명주도 앞두고 하니까 또 여러 가지 좀 재밌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또 소식들이 나오면은 내가 또 정리해가지고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익동 야구 해설이 아니고 이거는 제 다른 콘텐츠 네, 이름인데 네, 사익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 아이 오피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된 힘 롯데 자이언츠.